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연강 박찬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세금계산서 관련 후편으로 도움될 만한 내용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전편에는 좀 기초적인 수기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차이, 그리고 왜 필요한지와 어떻게 발급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수정세금계산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내용을 이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때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비슷한데요. 일단 화면으로 한번 쭉 설명드려 볼게요. 화면에 보시면 똑같이 이제 홈택스에서 사업자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서, 영수증, 카드 이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탭이 또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보시면 수정 발급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수정 발급 대상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찾아야 해요. 근데 대부분 이 승인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이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조회 화면에서 날짜로 조회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세요. 그래서 원하는 수정 발급 대상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체크하신 다음에 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처럼 6가지의 수정 사유가 나와요. 여기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사유를 잘 확인하시고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기재사항 등 착오 정정 등 사유로 발급하기를 누르면 기존에 발행했던 이 세금계산서와 다 동일한 내용으로 딱 나오는데 공급가액하고 이 세액만 음수로 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래 내려 보시면은 이 새로 작성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또 있어요. 여기서 수정해야 할 것들을 수정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 음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새로 발행할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한번 보시면 기존에 수정 발급할 이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 그대로 적혀 있죠. 이게 그 이전 영상에서 작성연월일이 소급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급된 날짜로 기속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니까 혹여 이전에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그 세금계산서라면 수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짜도 한번 더 확인하시고 공급가액 및 세액을 수정해야 하면 이 수정하시고, 그리고 위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수정해야 할 게 있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그 청구하고 영수 체크하는 게 있는데 이거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액을 입금받으셨으면 영수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로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틀려도 그렇게 상관없어요. 이렇게 발급하기를 누르시면은 이 수정세금계산서가 2장이 발행이 돼요. 기존의 내용을 그리고 취소 상계시키는 음수의 세금계산서가 1장이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수정된 세금계산서가 1장이 추가적으로 또 발행이 돼요. 이렇게 발행이 되면 수정이 끝납니다. 그럼 작성연월일이 소급되지 않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까 그 사유 쪽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를 한번 발급해 볼게요. 그럼 화면에 이렇게 예시 설명이 한 번 더 뜨죠. 공급가액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증액하는 경우 공급가액이 100원 수정 발급 이렇게요. 그럼 그 알림창에 증가 버튼을 눌러서 화면이 넘어가면 세금계산서는 딱 1장만 나와요. 아까랑은 다르죠. 사유는 공급가액 변동이니 위에 필요적 기재사항은 그대로 적혀 있을 거고요. 아래 단가 부분이 빠져 있죠. 여기에 그 증감되는 금액을 적으시면 돼요. 여기서도 하나 확인해 보실 건 바로 작성연월일이죠. 공급가액의 변동된 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의 변동은 소급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변동된 날에 기속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될 거고, 이거는 부가세를 수정신고할 일은 없겠죠. 왜냐? 아직 부가세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실 때에는 이런 사유에 따라 기속연월일이 달라지니까 꼭 이 점도 유의하셔가지고 이 세무대리인과 상의한 후에 꼭 발행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거래처 분들도 그 세금계산서 수정이 필요할 때는 항상 먼저 연락을 좀 주시거든요. 이거는 잘못 수정 발행하면 정리하는 게 서로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좀 미리 연락 주셔서 피드백 받으시고 수정하시는 게 서로한테 더 좋습니다.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한번 표를 보시면
발급의 경우 가산세와 전송에 대한 가산세로 구분되어지는데 전송의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발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송이 되고 발급을 애초에 하지 않으면 발급에 대한 가산세만 붙고 가산세 중복 배제로 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붙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발급에 대한 가산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해요. 그럼 미발급 가산세부터 한번 보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그 확정 신고 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12월 15일 기속 세금 계산서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를 납부하겠죠. 그럼 1월 25일이 지난 1월 28일에 만약에 12월 15일 기속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고 매입자인 사업자는 가산세는 없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해요. 이게 금액이 적으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만원짜리예요. 이 1000만원의 2%는 20만원에 대한 가산세를 공급자가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 1000만원의 10%인 이 100만원, 매입세 공제를 원래 매입자가 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 이것도 조심하셔야겠죠. 네,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세금 계산서 미수치로 인하여 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계산서를 발급받고 기존 부가세를 수정 신고하고 경정 청구서를 세금 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시 매입세 공제도 적용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수정 신고에 따른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은 하지만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아버리면 0.5%의 가산세는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면 가산세는 안 내지만 매입세 공제를 해주면 가산세는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연 발급도 한번 동일한 예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1월 25일이 확정 신고 기한이니까 이 전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12월 15일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발행을 해야 하지만 그 기간을 놓치고 1월 15일쯤에 발행하게 되면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공급자는 공급가액 1000만원의 1%인 10만원을 지연 발급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고, 공급 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까지는 가능하지만 공급가액의 1000만원인 0.5% 5만원인 가산세를 부담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연 발급은 양쪽에 다 가산세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조심하셔야 한다. 근데 표를 보시면 종이로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만 1% 가산세가 부담된다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방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거나 뭐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때는 한번 세무대리인과 상의해서 피드백을 한번 좀 받아보시는 게 더 좋으시겠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수기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닌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부가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간 100만원 한도이고 직전의 수익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인 일반 가세자만 적용이 돼요. 세금계산서 건수가 많은 사업자는 이것도 쌓이면 꽤 금액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신고하실 때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부분에 자주 하시는 질문 몇 가지만 한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간이가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간이가세자의 경우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해요. 다만 24년도에 간이가세자 연간 기준금액이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상향이 되면서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이 간이가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졌거든요. 따라서 간이가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이러한 간이가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하는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가 적용 가능하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삭제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도 질문을 하시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삭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반드시 수정 발행을 통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메일 주소를 기재 안 해도 발행이 가능한가요? 이렇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메일을 적어주시면 상대방에게 홈택스에게 접속하지 않아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는 정보가 메일로 보내집니다. 따라서 확인이 용이성을 위해 적는 것이지 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따라서 메일을 꼭 기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세금계산서를 조금 미리 발행할 수도 있나요? 라고도 여쭤보시는데, 과세기간 임의조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 미래 시점으로 작성 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해요. 즉, 작성 연월일은 항상 당일 포함 과거 일자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은 대부분 수정에 관련하여 질문을 많이 주셔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좀 설명드려 봤고요. 수정 발행과 관련된 내용은 본 영상에 제가 내용 안에 있으니까 영상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전편에 이어 후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는데요. 다가오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세금계산서 확인하다 보면 잘못 발행한 것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영상 한번 참고하셔서 수정 발행 잘 하시고 부가세 신고 문제없이 잘 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신고 기간에 맞는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